서울 외곽 도심의 퇴근 시간, 자동차들이 지친 발걸음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는 교차로입니다. 빨간 신호등 아래 멈춰 선 차들 사이로 한 노인이 운전하는 오래된 소나타가 천천히 차선을 바꾸고 있었죠. 정재만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는 모습이 몇십 년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갑작스러운 경적 소리가 귓가를 찢었어요. 까만 SUV가 정재만의 차량 옆으로 바짝 붙으며 위협적인 기세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봐, 노인네. 차선 확인 안 해? 창문을 내린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정재만은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내리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옆 차량의 젊은 운전자는 이미 화가 단단히 나 있었죠. 짧게 깎은 머리에 굵은 팔뚝, 그리고 문신이 드러난 남자는 차에서 내리며 정재만의 차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뭔데 끼어들어? 눈깔은 장식이야? 남자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정재만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무수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는 작지만 곧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의 내면을 살짝 드러냈죠. 하지만 정재만은 그저 나이든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고 남자의 눈에는 그저 쉬운 먹잇감으로 비쳤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재만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그러나 최영민은 사과를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죠.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최영민은 이런 관심이 오히려 자신의 기세를 높여주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늙은이가 운전이나 해? 이런 사고 내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 장애인 표시라도 붙이고 다니지. 정재만의 눈이 잠시 날카롭게 빛났지만 곧 원래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었어요. 최영민은 정재만의 침착함이 더 화가 났는지 갑자기 손가락으로 노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이봐, 귀 멀었어? 보상은 어쩔 거냐고. 순간 정재만의 손이 최영민의 손목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 짧은 순간 최영민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단단한 쇠에 손목이 잡힌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감각을 무시했어요. 정재만은 지갑을 꺼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처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시죠. 최영민은 명함을 바닥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쾌감이 가득했어요. 주변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재만은 명함을 주워들고 조용히 자신의 차로 돌아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최영민은 승리자의 포즈로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정재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온했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주름진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차 안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처럼 본능을 억누르기 힘든 날도 없었죠. 정재만은 휴대폰을 꺼내 특별한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명령하듯 짧고 단호했습니다. 경고 신호다. 현장 위치 좌표 보낸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재만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최영민은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비속어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재만은 남자를 조용히 지켜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3분.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차 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묵직한 군용 차량 특유의 소리였죠. 도로 끝에서 검은색 차량 2대가 번개 같은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차량들은 정확하게 현장 앞에 멈춰 섰어요. 최영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차량에서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검은 베레모와 특수부대 제복을 갖춘 6명의 장정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죠.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최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화 찍냐? 뭐 하는 거야, 이건? 최영민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정재만의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정재만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가장 앞에 선 군인이 그의 앞에서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장님, 늦었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군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최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모욕당하던 노인이 누군가의 대장이라니, 그것도 특수부대원들이 찾아올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니. 최영민은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함이 가득했죠. 군인들 중 한 명이 최영민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군인은 화면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영민 씨 맞으십니까?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영민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군인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다른 군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군인이 최영민의 양쪽에 섰죠. 그들의 표정은 엄격했고 자세는 단호했습니다. 최영민 씨, 국방부 명예훼손 및 폭언 혐의로 현장 체포합니다. 순간 최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단순한 도로 시비가 국방부 문제로 번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정재만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죠. 6명의 군인 중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재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정재만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정재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죠. 이 장면은 곧 온라인을 뜨겁게 달굴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영민은 군인들 사이에 서서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영민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며 상황을 부정하려 했어요. 이거 무슨 장난이야? 나 그냥 사고 처리하러 왔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이미 그의 신원을 확인했고 체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한 군인이 최영민에게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현재 귀하는 국가유공자 명예훼손 및 폭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을 상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국가유공자라니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 생각했는데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곧 정재만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정재만 대령이래. 특전사 출신이래. 국가비밀작전팀 지휘관이었대. 말들이 이리저리 오갔습니다. 정재만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불쌍한 노인을 대하듯 했지만 이제는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영민은 군인들에게 이끌려 차에 탑승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한 패배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창 너머로 정재만을 바라보았죠. 노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영민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군용 차량 한 대가 최영민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남은 군인들은 정재만의 주변에 서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동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설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작전기획 총책, 전설의 전략가 정재만 대령도로 위폭언에 당하다. 방송들은 정재만의 과거 활약상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군 생활,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전략적 능력, 그리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숨기고 살아온 고유한 애국심까지. 정재만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어요. 정재만의 아파트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만날 수 없었죠. 특전사 출신 경호원들이 아파트 주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격했고 자세는 단호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재만 대령은 현재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외부 노출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과도한 관심은 그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정재만은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살아있는 전설, 해시태그 정재만 대령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품위를 지킨 모습에 감동했죠. 최영민의 신상 정보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는 전직 헬스 트레이너로 현재는 사설 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상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그의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죠. 정재만은 이 모든 소동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는 자신의 과거 사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그가 평생 원하던 것이 아니었죠. 그의 바람은 항상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동이 있은 지 사흘째, 정재만은 평소처럼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경호원들은 이제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들은 대장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정재만은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재만 대령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잊은 듯 했죠. 정재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요? 기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 그날 참으셨습니까? 대령님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재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젊은이, 힘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때를 아는 게 진짜 힘이지요. 기자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정재만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평생을 국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최전선에서.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판단이었죠.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날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정재만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지혜를 듣는 시간이었죠. 이야기를 마친 후 정재만의 경호를 담당하는 군인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자 앞에서 정중히 말했어요. 그분은 조용히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나라가, 국민이 위협당할 때 아직 눈 뜨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정재만이 대표하는 세대의 정신을 함축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알았습니다. 군인은 정재만을 모시고 자리를 떠났고 공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동은 점차 잊혀지고 정재만의 일상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동네 포장마차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영웅으로 대하지 않았죠. 그저 오랜 단골 손님으로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김 씨는 정재만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왜 그냥 참으셨어요? 그날 말이에요. 정재만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힘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필요한 때를 아는 게 진짜 힘이지.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재만은 천천히 막걸리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게 구석에는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정재만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거리를 두고 지켜볼 뿐 결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정재만은 그런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는 마지막 한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드실 건가요? 정재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변함없는 일상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는 포장마차를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정제만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의 인생은 항상 그랬습니다. 빛나는 순간들은 짧았지만 그 빛은 오래도록 남았어요. 정제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침묵 속에 있다는 것,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라가 숨긴 전설이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